은퇴하고 나서야 알게 된 불편한 진실. 솔직히 말해볼게요. 은퇴하면 좀 살만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회사 안 가도 되고 회의 스트레스도 없고 사람 눈치 볼 일도 없을 줄 알았죠. 이제 나도 좀 쉬자 그렇게 기대하며 마지막 퇴근길에 혼자 한 잔 기울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더군요.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막막했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온 30년, 40년의 시간은 어느새 제 삶의 리듬이었더라고요. 그 리듬이 뚝 끊기니 시간은 넘쳐나는데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무너졌고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진짜 문제는 돈이나 건강 이전에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요. 1. 현실일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의미 없는 하루. 서울에 사는 65세 강 모 씨는 35년간 공기업에 다녔습니다. 연금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편이고 퇴직금도 남들보다 적지 않게 받았죠. 하지만 은퇴 6개월 차 강 씨는 갑작스럽게 우울증 진단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 잠들고 일주일 내내 누구랑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반복됐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직장이 삶의 중심이었기에 퇴직과 함께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린 거죠. 문제는 주변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만 준비하면 된다는 말에 속은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오늘 뭐 하지? 에 대한 답이 있는 삶이라는 걸 강 씨는 은퇴 후에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현실 이 친구는 남아있지 않았다. 60세에 교직을 마친 김 선생님은 정년퇴직 후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책 읽고 정원 가꾸면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선생님은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연락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늘 바빴던 이유로 연락 못했던 친구들한테 연락해봤지만 이미 그들끼리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내가 껴들 틈이 없더라고요. 김 선생님의 사례는 인간관계가 일 중심으로만 얽혀있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현실입니다. 은퇴 전에는 언젠가 연락하면 되겠지 싶지만 막상 시간이 흐르면 관계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은퇴 후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3. 현실 3.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적다. 70세 이 씨 부부는 서울에서 40년 가까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자영업자였던 이들 부부는 국민연금 외엔 별다른 노후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막연히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쯤은 나오겠지 생각했지만 실제 수령액은 두 사람 합쳐 80만 원 남짓. 그마저도 물가가 오르니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결국 다시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일하려고 은퇴한 건 아닌데.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이 은퇴 후 생계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 삶은 퇴직 전보다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요한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준비는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설계는 물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시간 관리 계획,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목적 상실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취미가 아닌 사회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죠.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 같은 것들이 예시입니다. 은퇴 전 꼭 자문해 보세요.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면 이 질문 세 가지를 꼭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일 외에 나를 지탱해 주던 관계가 있을까? 국민연금과 퇴직금 외에 현금 흐름이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은퇴 후 삶이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시작은 고통을 부르죠.
눈에 보이는 돈보다 마음을 채워줄 관계와 의미가 더 필요하다는 걸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준비하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매일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도록요. 그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팁을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공감에서 멈추지 말고 준비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1. 은퇴 후 하루가 너무 길다. 하루 루틴부터 짜세요. 은퇴 후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의 공허함입니다. 현역 시절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였는데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루의 기본 리듬이 무너지면 심리적인 붕괴도 빠르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루틴 만들기예요. 이를테면 오전 8시 기상 후 30분 산책, 오전 10시 독서 또는 뉴스 스크랩, 오후에는 마을회관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 수업 참여, 주 2회는 자원봉사 또는 일자리 활동. 이런 식으로 일주일 단위의 스케줄을 먼저 짜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천 팁: 스마트폰 캘린더에 일정 입력해두고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어르신 캘린더 같은 어플도 활용해 보시고요. 2. 친구가 없다고요? 관계도 능동적으로 투자해야 유지됩니다. 인간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 마주칠 자연스러운 기회 자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역 커뮤니티 참여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배드민턴 교실, 도서관의 독서 모임, 종교 단체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무료이고 사람들과 꾸준히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천 팁: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한 달만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사람은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관계에서 정을 느낍니다. 한 번의 만남으론 어렵지만 5번 이상 만나면 어느새 아는 사람이 됩니다. 3. 국민연금만 믿지 마세요.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어두자.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국민연금이면 어느 정도는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2만 원 수준입니다. 심지어 자영업자였던 분들은 4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 합쳐도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따라서 반드시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작은 월세 수입 만들기. 오래된 집을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지방 소형 원룸 투자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월 3,050만 원만 들어와도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가능한 파트타임 잡 찾기. 예를 들어 도서관 사서 보조, 문화센터 강사, 공공근로 등. 시니어 전용 일자리가 꽤 많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제도를 꼭 알아보세요. 자격증 하나 준비해 두기. 실버 요가 강사, 생활원 예지도사, 캘리그라피, 폰 수리 등. 6개월 1년이면 취득 가능한 실용 기술이 많고 은퇴자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무리해서 창업하거나 프랜차이즈 뛰어드는 건 신중하세요. 경험 없는 외식업 창업은 은퇴자 파산의 가장 흔한 루트입니다. 수익보다 리스크가 적은 일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4. 건강은 준비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병원비가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60대 이후 의료비는 50대에 3배, 70대 이후엔 5배까지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정기 루틴과 비용 준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건강 루틴 만들기. 매일 5,000보 이상 걷기, 주 2회 이상 스트레칭, 정기 건강검진 예약. 시니어 운동센터나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좋아요. 의료비 준비 팁. 실손보험이 있다면 유지 여부 재검토하세요. 60세 이후엔 보험료가 급증하기 때문에 보장 내용 대비 유지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의료비 적립 상품도 하나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의사항. 은퇴 직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도 꼭 하세요.
자녀 건강보험에 편입될 수 있는지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를 놓치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5. 마음 건강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느냐? 작은 성취의 반복, 매일 하루에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해내는 경험. 자신만의 역할 만들기 손자, 돌보기, 텃밭 가꾸기, 글쓰기 등. 사회적 기여 경험 동네 도서관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등. 실천 팁. 매일 짧은 일기나 감사일기 쓰는 것만으로도 우울감과 무기력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반복이 삶의 안정감을 줍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우리는 보통 돈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시간의 공허함, 인간관계의 단절, 건강의 붕괴, 자존감의 붕괴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매일의 루틴을 짜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에 참여하며 작은 수입원 하나를 확보하고 건강 루틴과 심리적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야 알게 된 불편한 진실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